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19%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일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가온 상황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까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폭풍전야의 상태에서 고요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저항선이 돌파되고 나자 지금 지지로 바뀌고 있는 구간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충분히 지지도 지금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전 영상에서 이 금산분리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이 금산분리법을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악마화하기 위해서 금산분리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금산분리법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의 이슈가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시나리오로 짚어드린 것이지, 금산분리법이 옳다 그르다 축소해야 된다 아니면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봐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힘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분봉 흐름상 오늘 적은 변동성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은 앞전에 지지를 받아줬었던 바로 그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머리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이중바닥의 형태를 찍어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중바닥의 형태를 찍어내봐주면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내봐주는 오른쪽 어깨의 지금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의 물량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30만원의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희망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띄워봐 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 흐름을 보여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응축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폭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승 재료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의 이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 잘 요약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좀 좋지 못한 이렇게 하락 흐름을 보여줬었던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 정도 올라와 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먼저 총이익률 추가 확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엔비디아는 휴대용폭 메모리와 서버용 D램 등 메모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내년 초에 출하되는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한다라고 고객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에 따른 총이익률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계속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는 중국 정부의 H200 수익 허용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정부가 AI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H200 반입 규정을 완화한 만큼 엔비디아가 이를 향후 매출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중요해진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입을 통해서 내년 이후에 AI 설비 투자, 그러니까 카펙스 수요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내일 당장에 바로 이 젠슨왕이 직접 나서서 연설을 나서는 만큼,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세론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패턴은, 세론이 나오는 구간은 보통 이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 상단부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이 구간에서 터져줬었고,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슈가 됐었던 것은 바로 이 자사주 소각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라고까지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까지 같이 짚어봐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초반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금산분리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산분리법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면서 바로 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의 지분을 합쳐서 삼성전자의 지금 지분을 10% 정도 들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번에 자사주를 회사 입장에서 매입을 해서 갑작스럽게 소각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요, 이 금산법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리미트인 10%를 꽉꽉 채워서 들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gon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리미트로 10%를 정해놨는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퍼센테이지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15조 가까이의 지분을 매입해서 이것을 소각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삼전 주식 소각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산법에 대한 개정의 내용의 이슈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런 개정 목소리가 나오기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지금 공매도를 무섭게 쳐놨었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숏스퀴즈, 그러니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짚어봐드린 것이지 한법을 무슨 악마하고 이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앞전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대통령 AI 투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이미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만큼 지금 이런 목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의 이슈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삼성전자를 지금 외면을 했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3일 연속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숏스퀴즈가 발동하면서 무섭게 주가를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그 기폭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앞전에 삼성전자 분명히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하락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전저점마저도 이탈을 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매도를 진행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쏙 들어가면서 롤백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의 주도하에 무섭게 올라갔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번에도 금산분리법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는 순간 바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무섭게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공매도 순보유 잠고 금액이 2조 1천억 원대를 지금 돌파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면서 공매도가 이렇게나 많이 물량을 들고 있으면서 특히나 8월 24일 날에는 업틱룰 예외 조항 쪽에서 300만 주 가까이 발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8월 24일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5%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 업틱룰 예외 조항까지 이용하면서 공매도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숏을 쳐놨었던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산분리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거 내가 더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손실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숏스퀴즈가 무섭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기폭제가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잭슨홀 같은 경우에도 있겠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봐 드리는 것일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으면서 어디서는 저항을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내용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등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7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 지수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6786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25만 9,500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을 토대로 어디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리고자 하는데, 자, 일단 위에 걸려있는 저항선부터 같이 좀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1100포인트가 지금 6976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자, 어제 기준으로 1100포인트는 7005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환산 배율에 따라서 매일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계산을 좀 해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11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2700개 가까이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이것을 1070포인트의 주가가 25만 9,500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11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의 지수 환산 같은 경우에는 6976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삼성전자의 주가로 바꿔서 우리가 가치 계산을 해봐 주시면은 26만 675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저항선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해봐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150포인트에 보시다시피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 전에도 저항을 받아줄 수가 있겠지만은 1150포인트가 좀 더 라운드 피겨 자리이자 많은 물량이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150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바로 이 지수 환산을 해봤을 때는 7293포인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7293이라고 하는 것을 삼성전자의 주가로 대입해봤을 때는 27만 9천원의 가격대를 2차적인 저항선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안 좋은 소리라는 게 아니라 한번 빠졌을 때까지 대비해서 지지선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우리가 어디에 꽤나 많은 물량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바로 보시다시피 1050포인트에 꽤나 많은 물량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6659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25만 5,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체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1000포인트에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미결제 약정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포인트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6342포인트고 거기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24만 2,500원까지 밀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차트에서 좀 표현을 해봐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가 연출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25만 5,500원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귀신같이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시세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드릴 수 있는 오늘의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26만 6,750원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봐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전부터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깨지고 나면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27만 9천원대의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얼마 전에 살짝 넘어갔었던 삼성전자지만은 이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넘어갈 것까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27만 9천원에서 28만 8천원의 가격대를 밴드대로 여러분께 저항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 재수없는 소리라는 게 아니라 한번 밀릴 것까지 우리가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삼성전자인데, 24만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항이 지지로 이제는 바뀔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4만 2,500원까지 우리가 2차적인 지지선을 좀 체크를 해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만 2,500원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 가격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이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까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이전에 있었던 저항선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는 이유가요,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앞전에 삼성전자 이런 구간에서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이 ETF에 대한 기준 요건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항선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여기서 닿는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또한 마찬가지로 갑자기 깨고 내려가면서 어닝 쇼크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닿으니까 매수할게요 라고 하면서 접근하시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 예측은 하되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세까지 같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당연하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쇼스퀴즈가 미친 듯이 터져 나오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그걸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줄 확률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30만원 윗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렸었고, 앞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길게 보여줘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만큼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될 확률까지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삼성전자의 현재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저점에서는 잘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잘 매도하고를 반복적으로 가져가 줘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아무리 삼성전자로 물려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앞전처럼 이렇게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로 박스권에서 지지받아주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빼버리고 또다시 한번 박스권을 하방 이탈하면서 쭉 하락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리스크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96,000원 구간에서 사서 여기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5만원까지 내려가는 이 하락을 굳이 견디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안 좋게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박스권으로 진행되거나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아주나 싶더니만 하방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 타점 이어나갈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보이시죠?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이 정도 변동성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잔잔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 만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 내봐줄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갑작스럽게 미친 듯이 쇼스퀴즈가 터져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는지, 그러면서 윗구간에서는 어떤 것을 업틱률을 적용받는 수량을 쌓아주면서 공매도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장 종합의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외국인이 코스피는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언제 갑자기 패대기를 치는지, 그러면서 콜옵션, 풋옵션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될 변수에 대해서 다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관점 자체는 상방 관점으로 보고 가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급락에 대해서까지 같이 대응할 수가 있는 삼성전자의 현재 자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들어오면서 주식 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삼성전자 이미 경고를 드렸었던 구간이 어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해서 36만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구간에서 조심해 보시자라고 하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사람이 저인 만큼 아무래도 여러분께 모든 타점에 대해서 100% 다 맞춰봐 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 외국인들이 변화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